적정. 모르는 산이나 여기에 농도를 알아. 그치, 그거야. 자, 모르는 산이 있거나 또는 염기가 있어. 그 농도를 알아내는 게 적정이야. 뭘 통해서? 말 그대로 중화. 이 반응을 시킬 거야. 그러면 산을 모르는 산에, 그러니까 농도를 모르는 산이 여기 있다. 그럼 얘를 중화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 염기가 필요해. 그래서 모르는 산이나 염기의 농도를 알기 위하여 농도를 정확하게 아는 염기 또는 산이 있어야 돼. 이거 가지고 알아낼 거야. 그랬을 때 농도를 정확하게 아는 염기나 산, 얘를 뭐라 그래? 네 글자로. 이걸 표준 용액이라고 해. 자, 그럼 이제 얘는 실험 과정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자, 예를 들어 농도를 모르는 산이 있어요. 염산이 있어요. 플라스크든 비이커든 내가 원하는 만큼 덜어옵니다. 원본 용액에서 여기다가 내가 덜어올 거야. 예를 들어 20ml를 덜어왔다고 칩시다. 농도는 나도 모르겠고요. 자, 그럼 얘를 덜어올 때 쓰는 기구 이름은? 누군가 액체를 덜어올 거야. 더러울 때? 보통 우리 액체를 소량 덜 때는 스포이드를 쓰지. 고무 찍 해가지고 이렇게 찍 하지. 근데 스포이드의 단점은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더러울 때 정확한 미리수를 재서 더러울 수 있는 건 누구냐면 피펫이야. 이렇게 생기네. 가운데 약간 볼록하게 생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밑에 눈금이 쫙 있고 약간 뾰족하게 생긴 거 있지? 아니면 얘는 요즘은 위에서 누르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누르는 버튼이 정확하게 있는 애가 있고, 꼭다리 아무것도 없고 가운데 뾰족하게 생긴 애가 있고, 내 누굴 가지고 오든 부피를 정확하게 끌어당겨서, 그럼 예를 들어 이걸 가지고 왔다. 그럼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그 액체에다 담가. 이렇게 가지고 딱 담가. 그리고 나서 막아. 들고 나오면 쏟아져 안 쏟아져? 왜 안 쏟아져? 나 빨대 들어가서 안 되겠다. 자, 쓰던 빨대가 있다고 칩시다. 물에 담가. 물이 잠겼지? 그 상태에서 내가 위에 막아가지고 이렇게 꺼지고 나오면 물 안 나와. 이거 놓으면 나와. 그럼 아까는 왜 안 나왔어? 압력. 액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내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면 이 액체, 요만큼 높이에 해당하는 액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겠지. 그런데 밖에서 나오지 말라고 대기압이 밀어주는 압력이 있어. 대기압이 더 커. 자, 물기둥이 10m 정도는 돼야 1기압이랑 맞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 들어있는 것 갖고는 1기압을 맞먹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열면 그러면 왜 나와? 이제 여기서 열렸으니까 여기서도 대기압이 작용하겠지. 대기압 더하기 물높이까지, 물의 무게까지. 그러면 나오는 거고. 그럼 그렇게 해서 얘를 내가 정확한 높이까지 된 거를 덜어냈어. 자, 그래서 피펫은 부피를 정확하게 덜어낼 때 쓰는 기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표준 용액을 떨어뜨릴 건데, 표준 용액은 한 번에 왕창 넣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콕이 달려 있을 거고요. 뷰렛이라고 하는 기구에다가 넣을 건데, 뷰렛은 눈금이 여기서부터 있어.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그래서 꼭대기 눈금까지 맞춰서 넣으시고, 뷰렛은 이거를 꼭지를 열어서 액체가 내려가면 눈금이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니까 몇 미리 줄어드는지 보이게. 그렇게 해서 얘를 조금 떨어뜨릴 예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다가 페놀프탈레인을 한 두세 방울 떨어뜨려 놓고. 처음에 무슨 색? 무무빨 주노초파의 무무빨, 그치? 무무 중성까지 색깔 없어.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얘가 이래 들어오면 한참 들어가다 어느 순간 붉은색으로 딱 변해.
그럼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붉은색 딱 변하면 뭐해? 바닥에 있는 플라스틱 한번 흔들어. 일단 골고루 섞어봐. 그랬더니 핑크가 사라졌어. 그 무슨 얘기야? 아직은 거기만이었던 거고 섞고 나니까 아직 아닌 거야. 그렇게 해서 핑크가 안 사라질 때까지 떨어뜨려 보셔야 돼요.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아주 조금 연미성이 된 거 맞아. 그럼 그 바로 전까지가 중화점이었겠지만 우리는 그 떨어뜨린 순간까지 계산을 할 거예요. 그치? 그래서 피펫 따로 뷰렛 따로 이렇게 기구 이름 아셔야 돼. 그렇게 해서 접종을 합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 자, X 몰농도짜리 염산 20ml가 있었는데 새로 넣은 얘는 농도를 정확히 아는 애. 예를 들어 2 몰농도짜리야. 얘를 자 10ml를 넣는 순간 딱 중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 X 농도는 얼마였겠니?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 저쪽은 계산 문제 나올 거야. 자, 중화가 되는 순간까지 넣은 거잖아. 그럼 중화가 되었다는 건 용액 안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어떤 상황인 거야? 그치? 같은 거야. 이게 중화점이야. 그럼 우리 몰농도 정의 불러볼래요? 용, 액의 부피. 단위는 못 썼어요. 리터. 이거 분의 용질의 몰수. 그치? 그러면 몰농도 M은 부피분의 몰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럼 여기 들어간 용질의 몰수는 다른 말로 하면 농도 곱하기 부피. 그러면 여기 들어간 HCl의 몰수를 알아내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HCl의 몰수를 할 수 있어. 근데 부피가 밀리리터니까 우리는 일단 리터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지금은 양쪽 다 리터니까 굳이 안 해도 답은 나올 건데 서술형이면 이거 안 하고 쓰면 틀려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우리 바꾸는 거 계속 연습할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쪽은 여기다가 넣은 NaOH 몰수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농도 2 몰농도짜리 부피는 10. 네. 자, 그럼 내가 지금 구한 건 HCl의 몰수와 NaOH의 몰수인 거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몰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얘 몰수와 H 몰수는 같다 다르다? 내가 물에 녹인 HCl 몰수하고 걔가 들어가서 만들어낸 H 플러스 몰수는 같을 거다 다를 거다? 같다. 왜 같아? 얘가 들어가면 H 하나 Cl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씩밖에 안 나올 거니까야. 그러니까 얘의 몰수는 얘 몰수랑 얘도 얘랑 같다고 말해도 여기는 되는 거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푸시면 돼요. 그럼 X는 끝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중요 적정이고 요 관계를 우리는 양적 관계라고 부르는 거였어. 자, 그럼 양적 관계 계산하실 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몰수는 어떻게 만드는 거다? 수소이온 몰수, 수산화이온 몰수는 농도 곱하기 부피 해서 만드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만약에 2가짜리였으면 어떻게 해요? 황산이었으면? 그럼 분자가 요만큼 있어도 수소이온은 그거에 2배만큼 나올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줄 거냐면 자, 기호가 좀 겹치기는 하는데 여기에 요런 기호를 하나 쓸 거야. 여기서는 농도 아니고요. 아니 몰수 아니고요. 농도, 부피 이게 이거의 몰수였다면 이거는 이렇게 불렀어. 몇 가짜리 산이냐? 1가짜리 산이면 1, 2가짜리 산이면 2. 그러면 수소가 2배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얘가 몇 가짜리 산이냐 이걸 곱하는 거였어. 여기 가스는. 그치? 그렇게 해서 산 거 그러면 염기 거 이렇게 해서 이온수가 쌤쌤이다. 이걸로 우리 계산하실 거예요. 이거를 계산하는 걸 좀 많이 해봅시다. 이게 그러면 중화적정이랑 자 7번의 양적 관계 8번 중화적정 이제 가로넣기 한번 해봅시다.
H 플러스 H 마이너스 O는 요거 쓰시면 되고요. 그럼 얘도 푸시고요. 자, 일단 7번은 풀었어요. 하고 8번 같이 넣읍시다. 7번 위에까지는 다 쓴 것 같고 이제 10불러 봐. 수소이온의 수. 일가산 농도 0.1 부피 20 그렇지 리터. 얘는 그치 이가연기 농도 0.2 부피는 V. 그래서 V 얼마 나왔어요? 5분의 1 그치 4분의 1 이거보다 작으면 되겠다. 5ml 나왔어요. 오케이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8번은 칸 넣어볼게요. 자 8번은 1번 그치 요거를 중화 적정이라고 하실 거고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 이름이 표준 용액. 자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 중화점. 자 그래서 여기 중화 반응 시키면 여기 지금 그래프까지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오늘 지금 8번에 그러니까 8번에 4번에 중화점에서 용액의 이것이 급격하게 변함으로 지시약을 사용하여서 중화점을 찾을 수 있다에 의미가 이런 식인 거야. 강한 염산에다가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서 중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용액의 pH를 잴 거야. 그럼 염산이 혼자 있었으니까 얼마나 강산이야. 그러니까 pH가 한 1에서 2 정도 되게 셌을 거란 말이지. 그랬다가 여기다가 NaOH를 넣는다고 합시다. 그럼 얘를 점점 넣으면 어느 순간 중성이 빡 되고 그 다음에 염기성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변하냐면 처음에 넣고 할 때는 거의 티가 안 나. 그러다가 중성이 되는 기점 그 몇 방울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수직으로 변해 그래프가. 되게 급격하게 변해. 그러다가 염기되고 나면 얘도 강염기니까 나름 또 엄청 센 여기서 멈출 거라는 거지. 이 그래프는 화투에 나올 거야. 지금 요 정도만 나오는 거고. 그랬을 때 의미는 얘하고 여기 산에서 염기로 넘어갈 때 pH 변화가 매우 급격하게 나타나는구나. 그랬을 때 요 그래프의 중간 있지 여기쯤 여기가 중화점이야. 자 이게 강산 약산을 안 넣 그러니까 강산 약염기가 아니라 지금은 강산 강염기인데 강산 약염기가 만나거나 약산 강염기가 나올 때는 이제 그래프도 줄 거야. 자 그럼 지금 여기서는 내가 지시약을 쓰고 싶어. 강산이었다 강염기까지 가면 산에서 많이 변하는 애랑 염기에서 되게 많이 변하는 애 지시약을 두 가지를 쓸 수 있거든. 자, 딴 데선 안 변하는데 염기에서만 빡 변하는 게 누구였어? 페놀프탈레인, 그치? 그래서 페놀프탈레인은 염기 범위가 좀 넓을 때, 즉 강염기 쓸 때, 그럴 때 많이 쓸 거고 강산 쓸 때, 이땐 누구 쓰냐면 주로 메틸오렌지를 써요. 메틸오렌지가 빨주노잖아. 근데 이 주가 노랑에 가까워. 노노스러워. 그러니까 중성과 염기성에 잘 안 써. 산성에서만 쓸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일단 4번에 중화점에서 용액의 pH가 급격하게 변함으로 지시학을 이용해서 중화점을 찾습니다. 에다가 이거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놓고 페놀프탈레인, 메트로렌지 지시학 2개 정도만 잠깐 적어놓을까? 이 그래프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우리 아까 그 위에 그래프에서 단위 부피당 이온수 안 했나? 네 번째 거? 좀 이따가 합시다. 그 다음에 8번에 5번. 그러면 적정하는 방법. 자, 농도를 모르는 염산을 무엇을 이용하여 일정량 취하고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그렇지, 피펫. 그리고 페라프탈렌을 넣었고요. 3번. 여기에 표준 용액의 수소나트륨을 넣고 뷰렛 눈금을 읽어 소환 부피를 측정합니다. 어디다 넣었어? 뷰렛. 뷰렛에 넣었으니까 뷰렛 눈금을 읽었겠지. 오케이. 5번은 이따 말았어. 용액 전체가 붉은색. 뭐야? 용액 전체가 붉은색으로 될 때까지 넣는다는 얘기야. 그때 멈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위에 그래프에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두 글자로 줄여볼래? 단위 부피당 이온수. 농도. 이게 부피분의 이온수잖아. 농도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온의 농도하고 전류하고 비례했잖아. 그래서 그래프는 전류처럼 나오시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단위 부피당 이온수 또는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 농도를 뜻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 그거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적정 문제가 어려운 게 뭐 나오냐면 259쪽에 탐구 자료 볼래? 우리가 1단원에서 농도할 때 아세트산 꼭 식초 갖다가 덜어서 물 탄 다음에 농도 측정하는 거 물어봤지? 그러면 식초 덜어서 물 탄 다음에 이제 적정할 거야. 좀 더 어려워졌어. 자, 그럼 이제 문제 읽어봐. 탐구. 식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문제 파악했어요? 그럼 보자. 식초 500ml짜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ml를 덜어서 물을 넣고 다시 100ml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농도가 요 안에 들어있던 식초의 농도랑 지금 여기 들어있는 식초의 농도는 어떻게 됐어요? 그치, 흐려졌어. 얼만큼 흐려진 거야? 여기는 계속 10분의 1로 물킨이라고 계속 주고 있는데 10분의 1 맞니? 아니면 그런 소리는 안 했을 거야. 맞기는 맞아. 어떻게 판단해? 봐봐. 얘들아, 우리 물키는 문제 나와. 뭐 덜었어, 누구 섞었어, 이딴 거 나면 뭐만 보라 그랬어? 용질 몰수만 보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봐. 이 중에 10ml를 덜어왔다? 그럼 여기 용질이 N몰이 있을 거잖아. 그럼 거기다가 물 부어서 100ml 만들면 용질 몰수 변해? 안 변하지. 용질 몰수는 그대로야. 그대로 있는데 용액 부피가 10일 때 10분의 N.
100일 때 100분의 n. 그럼 농도는 10배 묽어진 거 맞지? 용질이 그대로니까. 돼? 근데 나는 최종적으로 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구할 건 누구냐면 식초 농도 구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뭐라지? 여기 들어있는 용질 몰수를 알아내서 얘 농도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얘랑 같으니까. 근데 나는 10분의 1로 뭘 켰다는 사실을 일단은 알고는 계셔야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그래 놓고 이것도 100을 다 갖고 온 것도 아니야 또 심지어. 이 중에 20ml만 덜었어. 그럼 봐. 여기 들어있던 용질이 N몰이잖아. 여기에 N몰이 있었는데 그 중에 20만 덜었으면 용질도 몇 몰만 덜려온 거야. 여기 이걸 5분의 1 덜었으니 용질도 5분의 1몰만 덜어온 거야. 용질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치? 자, 그래 놓고 내가 여기다 수산화나트륨으로 적정을 했더니 0.1 몰농도짜리 20 들어가는 순간 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OH- 수 얼마예요? M V. 그치? 그럼 적정이 됐다는 건 여기 들어있는 그럼 이거 누구 농도야? 누가 이만큼 있다는 얘기야? 5분의 1의 몰이? 식초는 누가 녹아서 만든 건데? 아세트산. 이거. 그럼 얘는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5분의 1의 몰 들어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걸 하나만 만들 거니까 식초가 5분의 1 몰인 거나 얘가 5분의 1의 몰인 거나 같은 말인 거야 지금은. 돼요? 그럼 갑시다. H 플러스 몰수가 OH 마이너스 몰수랑 쌤쌤이었고, 근데 이 H 플러스의 몰수는 여기 들어있는 아세트산 몰수랑 쌤쌤이고, 이 아세트산 몰수를 나는 지금 5분의 1m몰이라고 한 거고. 여기까진 됐어? 그럼 이 계산하면 얼마냐? 이거 곱하기 10이 얼마 3이네? 그럼 얘는 얼마짜리였어? 100분의 1. 그치, 100분의 1짜리네. 10 곱하기 10이 마이너스 4, 그치, 100분의 1. 0.01몰이었어. 오케이. 그럼 이건 어디 들어있던 거야? 원래 식초에. 원래 식초 그 중에서도 10ml 더러운 여기 들어있던 게 0.01몰이었던 거야. 그치? 여기가 0.01몰인 거까지 이제 알아냈어. 그럼 원래 근데 뭐 구하라 그랬어? 농도? 식초의 COH 함량을 여기서는 퍼센트로 구하라 그랬네? 아, 또 심지어 퍼센트야. 몰농도도 아니고? 근데 퍼센트 구하려면 식초 질량은 좋니? 밀도를 1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문제 중간에 띡 줬구나. 처음에 안 주고. 자, 식초 밀도는 1이라고 할 거래. 그럼 보세요. 우리는 퍼센트 농도도 구하고 몰농도도 구하고 다 구해봅시다. 그러면 10ml를 덜어왔는데 그 중에 0.01몰이 있었으니까 이만큼의 용질이. 그러면 저 식초가 500ml였을 땐 용질이 얼마나 있었단 얘기예요? 500배 많으면 되겠다. 그럼 얼마요? 500배면 0.5몰이야? 50배. 그치? 그러면 0.5몰의 아세트산이 요 안에 들어있었어요. 다 끝났네. 자, 그럼 1번. 식초의 몰농도 구해보세요. 자, 일단 500ml, 용액 부피 0.5L, 그리고 0.5몰. 그럼 몰농도로는 1짜리가 되실 거고요. 맞니? 맞지? 자, 그러면 20초에 퍼센트 농도를 구하세요. 퍼센트 농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액의 질량 용 질의 질량 곱하기 100. 그럼 식초 500ml는 밀도 그냥 1로 하세요. 그랬으니까 몇 g이고? 500g이고. 그 다음에 자 식초 0.5몰 아세트산이 0.5몰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아세트산 0.5몰을 질량으로 바꾸고 싶으면 뭐 필요하고? 아세트산 분자량 있으면 되겠다. 그치? 2개 12 H 4개 O 2개 32. 그러면 식초는 아마 60이 나올 거야. 식초 요소 이런 애들은 좀 떨어지게 줘. NaOH 이런 애들. 60이에요. 60 아니야? 아니 60이 아니야? 아니구나. 그럼 얼마야? 48? 아, 선생님 60이 아니구나. 그럼 얼마야? 0.5몰. 아, C가 2개면 24. 그렇지. 그 60 맞지? 그 이상하다 했어. 내가 정신 못 차렸다. 60이 맞아. 얘 문제는 60짜리. 요소 식초는 60이야. 그러면 0.5몰이니까 30g 하시면 퍼센트 농도 나오겠다. 네. 야. 그래서 이거를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를 이만큼을 줘요. 이 과정을 다 줘요. 물 켰는데 어쩌고 저쩌고 누구를 넣고. 그러면 여러분은 줄여서 요거를 써. 얼만큼을 덜어왔는 숫자만 이렇게 보이겠어? 그럼 얘네가 좀 풀릴 거야. 되게 어려워해. 그러면 얘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지난주 그 프린트 준 거 몇 페이지까지 줬어? 새로 복사해 준 거? 여기도 풀려 있을 거잖아, 그치? 풀려 있지? 61부터는 안 준 거네. 풀려 있는 사람 누구누구요? 풀다가 말았는데. 풀다가 너무 필요했는데. 뭐야,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 그냥 줘. 다 해 그냥. 풀어 줘야 되는 거지. 아, 다 줘야 되겠네. 알았어, 다 줄게. 잠깐만. 61부터. 자, 첫 번째 거 누구야? 이과산의 1가짜리 연기. 자,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럼 식 완성해 볼게요. H 2개니까 물 2개 만들려면 얘네들 2개 필요할 거고, 그래서 물 2개 만들고 나면 Y2X 이렇게 생긴 염을 만들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할 거는 처음에 있던 이온수, 새로 들어가는 이온수 이거를 따질 건데, 자 이제 칸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몇 개를 만들어 볼게. 예를 들어 처음에 H가 20개가 들어있다고 합시다. X는 몇 개 있었던 거예요? 10개. 둘이 2대1로 들어있으니까 X는 10개밖에 없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처음에 산성인 상황에 얘가 원래 있는데 얘를 넣은 상황이면 양이온, 음이온, 그리고 새로 들어온 애, 잠깐만, 새로 칸이 어떻게 됐지? 산성일 때 산성일 때 양이온, 음이온, H 플러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OH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개수를 써보세요. 그럼 보자. 맨 처음에 얘밖에 없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H가 20개, X가 10개 있는 상황이었어. 그 상황에 얘가 아직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만약에 용액이 중성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몇 개씩 들어왔을 때 가능해? 일단 H가 20개니까 OH가 얘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럼 OH가 20개가 들어와야 돼. 그럼 Y는요? 그치? 1대1이니까 얘도 20개가 들어왔을 거야. 여기까지 돼? 그럼 염기성이라면 얘는 원래 계속 이만큼 들어있던 거니까, 그러면
OH가 얘보다 좀 많이 들어온 걸로 30이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Y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왔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3번의 실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산이 똑같이 들어있는데 염기를 3번을 넣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만들어진 이온의 수는 옆에 칸에는 자, 처음에 이렇게 나온 거네. 그러면 혼합하고 난 후의 용액은 혼합 후 얘랑 반응할 거니까 아직은 반응한 거 없지. 자, 여기는 요렇게 해서 중화 반응할 거니까 누구밖에 안 남아야 돼? Y 20개 X 이마이너스가 10개. 요렇게 만나면 얘랑 중화 반응하고 나면 얘는 10개가 아직 살아있을 거고요. 그러면 요거 30개 10개, 10개 이렇게 남아있을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이온 변화를 한번 볼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합 전 H2X 안에는요 H 2개랑 X 하나가 들어있었어. 그러니까 혼합 전 양이온분의 음이온수의 비율은 몇 대 몇이에요? 2분의 1. 이거 보는 거 연습하면 돼. 아, 처음에 여기에다가 이거를 넣었다고? 그럼 양이온, 음이온이 2대1로 있었겠구나. 이거부터 찾아. 자, 그렇게 해서 뭔가를 넣었어. 그랬더니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칸 채울까? 칸 채우고 변화를 볼게요.